여러분, 요즘 술자리에서 대기업 다니던 지인이 하루아침에 책상 뺐다는 이야기 심심찮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희망퇴직이란 포장지를 씌워놨지만 뜯어보면 생존을 위한 잔혹한 꼬리 자르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밖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살벌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잘려나가는 인원 규모는 나라가 망한다던 1998년 IMF 시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뼈아픈 건 이번 사태가 경기가 좀 풀리면 해결될 일시적인 보릿고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영진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봤습니다. 월 3만 원짜리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아주 차가운 답을 얻었거든요. 기업 입장에선 생존을 넘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말 그대로 인간 도축을 시작한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기업의 실상을 마주하고 이 소름 돋는 변화가 결국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 보죠. 2024년 초 은행고는 이미 한 차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1금융권에서만 무려 1880명이 반강제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는 지옥의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죠. 통신업계의 공룡인 KT조차 본사 인력 2,800명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으며 거대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중입니다. 철밥통이라 불리던 SK온마저 배터리 사업이 주춤하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감원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게임 업계의 자존심이었던 NC소프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년째 수천 명을 내보내며 사실상 뼈만 남기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올 구멍이 막혔다는 데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장이 아예 얼어붙다 못해 깨져버렸거든요. 국내 500대 기업의 채용 규모는 불과 2년 만에 42.5%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절벽에서 밀려 떨어진 겁니다. 기업들은 이제 사람 없는 조직, 즉 무인 기업을 최종 목표로 삼고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바람이 IMF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정말 섬뜩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엔 정년 앞둔 50대 부장님들이 타깃이었지만 지금은 한창 일할 30, 40대 과장, 대리급이 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KB국민은행은 만 40세, 일부 IT 기업은 35살만 넘어도 이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라며 등을 떠밉니다. 30 후반, 인생의 황금기에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참으로 잔인한 시대가 온 겁니다. 더 비참한 현실은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 할 때 종잣돈이 될 퇴직 위로금마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IMF 땐 그래도 3년에서 5년치 연봉은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1년에서 2년치 던져주는 게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손에 쥐는 돈이 고작 연봉의 2.5배라니 당사자들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이죠. 이 푼돈으로 처자식 데리고 남은 50년을 어떻게 버티냐는 가장들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과거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재취업의 기회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문마저 용접된 상태입니다. 40 중반의 대기업 명함 잃어버리고 나서 비슷한 연봉 주는 곳을 찾는다.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잠시 아픈 게 아니라 성장률 1%대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멀쩡한 직원들을 쫓아낼까요? 그 배경엔 훨씬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디지털 혁신이다, 효율화다 떠들지만 실상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밥그릇을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AI는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자비 없이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 같은 똑똑한 인공지능 비서 하나 쓰는데 한 달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20, 우리 돈으로 29,000원이면 밤샘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천재를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업 사무직 직원 1명 책상에 앉혀두려면 회사는 얼마를 써야 할까요?
연봉 주고 4대 보험 내주고 퇴직금까지 쌓으면 1년에 못해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은 그냥 깨집니다. 월 700만 원 넘게 드는 인간과 월 3만 원이면 떡을 치는 인공지능.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비용 차이만 무려 250배입니다. 사장 입장에선 사람 쓰는 게 바보짓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요. 게다가 AI 툴로 무장한 직원 1명이 맨손으로 일하는 직원 5명 몫을 해치웁니다. 생산성 자체가 비교 불가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언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거대한 종의 교체가 시작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게 지워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3년간 증발해버린 청년 일자리 21만 개 중 무려 98.6%가 AI에게 먹혔다고 합니다. 청년들 밥그릇은 박살이 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50대 이상 일자리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AI가 가장 먼저 사냥하는 영역이 바로 정형화된 업무, 즉 신입사원들이 도맡아 하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들은 일머리를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피를 흘리게 될 직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 희생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은행 창구의 유리막 뒤에서 우리를 맞이하던 텔러들이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실제로 국민은행 점포는 불과 4년 만에 전체의 20%가 증발해버렸고 그 공간을 채우던 인력들도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까다로운 상담은 화상기계가, 단순한 업무는 챗봇이 가로채면서 사람의 온기가 머물던 자리는 차가운 알고리즘이 꿰차버렸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감정노동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던 콜센터 상담원들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사람과 대화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상담원 목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KT는 전체 상담의 70%를, SK텔레콤은 무려 90%를 AI가 독식하며 인간을 수화기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이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바로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던 중간 관리자급입니다. 현장을 뛰는 실무자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뒷짐지고 지시만 내리던 관리직은 이제 설 곳을 잃었습니다. 부하 직원들 보고서 취합하고 스케줄 조정하던 팀장님들의 업무? 요즘 나온 AI 협업 툴은 그걸 1초 만에 끝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기업은 팀장급 인력 30%를 쳐내고 그 빈자리를 AI 프로젝트 매니저로 아주 깔끔하게 대체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인간 팀장이 사라지자 업무 효율이 오히려 치솟았다는 잔혹한 성적표였습니다. 네 번째 타깃은 회사의 금고직이라 불리던 회계 및 재무 분석 전문가들입니다. 사람이 한 달 내내 밤새워 맞추던 복잡한 결산 숫자를 AI는 단 며칠, 아니 몇 시간 만에 오차 없이 끝내버립니다. 삼성 SDS가 개발한 AI 회계 시스템은 이미 수많은 기업 깊숙이 파고들어 수백 명의 회계사가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6년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릴 예정이니까요. 모니터 화면 속에만 갇혀있던 AI가 이제 튼튼한 로봇의 몸을 입고 피지컬 AI가 되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중국 유니트리 같은 강철 군단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오고 있죠. 공장 라인부터 물류 창고, 건설 현장까지 이 로봇들이 장악하게 되면 인간은 그저 힘없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겁니다. MIT 연구팀의 경고를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까지 미국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200만 개가 소멸할 거라고 합니다. 몸 쓰는 일은 기계가 못해라고 방심하셨나요? 그 아니란 믿음은 이제 산산조각 날 운명에 처했습니다. 평생 기술을 연마한 숙련공도, 구약볕 아래 땀 흘리는 건설 인부도 로봇의 차가운 대체 능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손길이 필수라던 요양보호사 자리마저 로봇에게 내줘야 하는 끔찍한 미래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자비한 일자리 대학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숨 쉴 수 있는 건 도대체 누구일까요? 첫째, 기계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번뜩이는 창의성을 가진 자만이 생존 티켓을 거머쥔 겁니다. 둘째,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협상의 귀재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셋째, 의사나 변호사처럼 AI가 감히 넘보지 못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은 당분간 안전지대에 머물겠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생존자는 AI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노예처럼 부릴 줄 아는 AI 지배자들 뿐입니다. 기업들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라며 뻔뻔하게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영진이 숨겨둔 비밀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 오직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비용 계산만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45살의 충성스러운 직원 김 부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사람에게 앞으로 10년간 줘야 할 돈은 9억 원입니다. 반면 김 부장을 완벽하게 대체할 최신 AI 솔루션의 10년치 운영비는 고작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회사는 쾌재를 부르겠죠. 이 사람 하나만 내보내면 무려 8억 5천만 원이 남는 장사다. 이게 바로 당신이 책상을 빼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그저 줄여야 할 비용일 뿐이니까요. 100명만 내보내도 850억 원이라는 잭팟이 터지는데 어떤 오너가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노동법상 멀쩡한 정규직을 하루아침에 대거 자르는 건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랄한 기업들은 법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갈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독사과를 건네는 겁니다. 겉포장은 희망이지만 뜯어보면 거부할 수 없는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사실상의 강제 추방 명령입니다. 팀장은 조용히 당신을 불러 속삭일 겁니다. 지금 나가면 2년치 월급이라도 챙기지만 버티면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계와 생존을 인질로 잡고 버리는 비열한 가스라이팅이자 최후 통첩이죠.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버틴다? 그럼 성과 평가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고문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슈퍼컴퓨터도 못할 살인적인 업무량을 던져주고 못 해내면 가차없이 무능력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시기죠. 지금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는 1순위 타깃은 바로 40대 초중반의 고연봉자들입니다. 나이 45, 근속 15년 차, 연봉 7천만 원 이상 받는 차장, 부장급들이 사냥꾼의 조준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의 계산은 냉혹합니다. 40대의 업무 능력은 30대랑 별 차이도 없는데 월급만 2배로 축내고 있다는 것이죠. 갓 들어온 젊은 친구들을 보십시오. AI라는 신무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는 무섭게 성과를 찍어냅니다. 반면 50줄 넘긴 분들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폭탄입니다. 지금 당장 잘라내는 게 계산기 두드려보면 훨씬 이문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40줄은 또 어떻습니까?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애매한 나이라서 법의 보호망조차 비껴간 구조조정의 최우선 타깃입니다. 인사 쪽 컨설턴트들은 대놓고 이렇게 떠듭니다. 45 먹은 차장 내보내고 그 돈으로 빠릿한 신입이랑 인공지능 구독하는 게 가성비 최강이다. 자, 그렇게 당신 책상 빼서 아낀 그 수백억 원의 돈, 과연 회사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쓰일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연구 개발이나 혁신 투자는커녕 그 돈은 엉뚱한 구멍으로 줄줄 새나갑니다. 당신이 밤새워 일해 만든 그 현금 다발은 주주들 뱃속 채워주는 배당 잔치와 자사주 노름에 탕진될 뿐입니다. 멀쩡한 직원 길바닥으로 내몰아 비용 줄이고 그 덕에 주가 오르면 임원들 성과급 챙겨가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좋을 땐 우린 가족이라며 등 두드리더니 위기 닥치니까 제일 먼저 갖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 아주 역겹지 않습니까? 희망퇴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회사 밖으로 내팽개쳐진 사람들의 지옥 같은 생존 경쟁만 남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20년을 버틴 베테랑 46살 김 차장의 처참한 말로를 한번 보시죠. 위로금이랍시고 1억 8천만 원 쥐어주면 뭐합니까? 재취업 시장 문을 쉰 곳 넘게 두드려도 오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결국 등 떠밀려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퇴직금 헐어서 1억 2천만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0만 원 언저리입니다. 은행 다닐 때 받던 연봉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중산층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커피 내리고 바닥 닦다 보면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싶어 눈물만 난다고 하십니다. 잘 나가는 IT, 이 전문가라고 달랐을까요? 43살 이 과장의 인생도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긴 매한가지입니다. 프리랜서 명함 팠지만 일감 끊기는 달에는 수입방원 지키는 공포와 매일 숨바꼭질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남의 얘기고 연봉은 반으로 뚝. 언제 끊길지 모르는 밥줄 잡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겁니다. 도대체 왜 청춘 바쳐 충성했던 대기업 출신들이 나오기만 하면 이토록 비참하게 꼬꾸라지는 걸까요? 첫 번째 벽은 잔인하게도 나이입니다. 대한민국 채용시장에서 40 넘은 아저씨는 그냥 투명인간 취급당합니다. 헤드헌터들 말이 가관입니다. 기업은 부리기 쉬운 3년차 대리를 찾지 머리 굵어진 늙은 부장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함정입니다. 당신이 최고라 믿었던 그 업무 능력, 딱 그 회사 담벼락 안에서만 통하는 고립된 기술이었습니다. 20년 차 전문가? 명함 떼고 회사 밖으로 던져지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생초보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과의 물과 기름 같은 이질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 출신은 주먹구구식 시스템에 기겁하고 중소기업 사장은 저거 어차피 곧 도망갈 놈이라며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도 박살납니다. 아빠를 영웅처럼 보던 아이들 눈빛이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학원비 끊기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빠, 그렇게 큰 회사 다닌다고 으스대더니 꼴이 이게 뭐야. 돈 없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 찍히는 그 비참함입니다. 가장의 어깨가 으스러지죠. 실업급여요? 고작 월 200만 원 던져주고 8개월 버티라니. 이건 구조선이 아니라 침몰하는 냇목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해준다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까놓고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 썩은 동아줄 던져주는 꼴입니다. 평생 넥타이 매고 펜대 굴리던 양반들한테 공장 가서 기계 돌리거나 아파트 경비서라고 알선하는 게 그게 현실적인 대책입니까? AI로 무장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판국에 엑셀 기초나 가르치고 자빠졌으니 기가 잘 노릇입니다. 기업들은 더합니다. 책임감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어요. 위로금 몇 푼 쥐어주고 우린 할 만큼 했다며 손 털어버립니다. 30년 청춘 다 바쳤는데 고작 5시간짜리 이력서 특강 하나 해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냅니다. 이제 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AI로 떼돈 버는 기업들한테 로봇세 걷어서 인간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도 깔아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벌써 로봇으로 번 돈 환수해서 실직자 구제할 판 짜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라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다간 다 굶어 죽습니다. 각자 도생,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 살기를 뚫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AI를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놈들은 당신 밥그릇 뺏는 도둑이 아니라 당신이 손에 쥐어야 할 칼자루입니다. 챗GPT, 클로바 X 내 손발처럼 부려서 남들보다 2배, 3배 압도적인 속도로 결과물을 뽑아내야 합니다. 기계한테 갈아치워질 부품으로 남을 건지, 기계를 부리는 사령관이 될 건지 선택은 오로지 당신 몫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당장 파고드십시오. 이건 교양 취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당신 목숨 지켜줄 총이자 칼입니다. 두 번째 전략, 당신만의 재정적 지하 벙커를 파야 합니다. 평생 직장, 그런 낭만적인 헛소리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회사에서 내쳐져도 최소 1년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현금 방패,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월급의 20%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떼어서 비상금으로 쟁여두십시오. 그 돈이
훗날 바닥으로 떨어질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겁니다. 월급 하나만 믿는 건 도박입니다. 직장 밖에서도 현금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또 다른 물길을 반드시 터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서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을 당당함. 그건 오직 두둑한 비상금 통장에서 나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매달 꽂히는 급여라는 마취제가 사라지는 순간 맨몸으로 견뎌야 할 현실은 지옥보다 뜨거울 테니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의 계급장을 떼고 시장에 던져졌을 때 과연 당신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홀로 서기가 가능한 야성을 깨우십시오. 울타리 안에서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가축으로 남지 마십시오. 황야에 버려져도 스스로 사냥감을 낚아챌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20, 30대 청춘들에게 고합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제2의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40대라면 막연한 자영업의 환상을 깨부수십시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장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거센 파도를 전부 막을 순 없습니다. 개인의 각성을 넘어 병든 사회 시스템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포장지로 감춘 강제 퇴직, 이 기만을 멈출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절실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지식만 주입하는 학교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실전 무기를 아이들 손에 쥐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98년 외환 위기의 공포와 그보다 더 냉혹한 인공지능의 공습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책상이 치워진 자리에 월 3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들어앉는 것.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오늘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청년 일자리의 98%가 증발하고 한 가정의 기둥인 40대 가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6년 인간을 닮은 로봇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날, 우리는 두 번째 재앙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넋놓고 구경만 하다가는 정리해고 살생부 가장 높은 곳에 본인의 이름, 석자가 새겨질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재정적 방공호를 파고 시장이 거부할 수 없는 당신만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더 튼튼한 고용 방어막과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해 목청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비용 계정으로만 취급하는 기업의 탐욕,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정부의 태만을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변화의 쓰나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휩쓸려 익사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공포심 조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우는 차가운 얼음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현장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댓글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나라한 진실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며 연대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 불편한 진실을 잠든 이웃들에게 알리는 비상벨을 울리는 일입니다. 부디 철저히 대비하십시오. 기계 부품으로 전락하지 말고 기계를 부리는 주인이 되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엄혹한 시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